진설할 때는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옆으로 드시는 게 아니에요. 따를 때는 옆에서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진설할 때는 이렇게 세운다고. 그래서 이 잔을 돌릴 수가 없어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대대로 돌려왔어요. 제대로 된 집은 아닙니다. 자, 오늘 명절과 관련해서 제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차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작이라고 하는 잔이에요. 여기 지금 이게 술잔 작잔인데 원래 쓰던 잔이 이런 형태예요. 아니, 요거는 아니고 요런 형태예요. 요런 형태. 요거는 요즘 이제 그냥 재미삼아 만들어 놓은 가짜 잔입니다. 이거 뭐 어디에 쓸까요? 이거 중국 사람들이 그냥 빼갈 잔으로 쓰는 거예요. 오래된 건 밑에가 이게 굽이 있는 거는 제사용기입니다. 그러니까 굽이 없으면 제사용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받침이 다 있어야 돼. 그게 제사용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기는 다 밑에 받침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세 발로 돼 있으면, 여기 지금 발 세 개잖아요. 세 발로 돼 있으면 그게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네 발이 나오거나 원형이 나오면 찌부작자부작 한다니까. 이게 평평도가 잘 안 맞아요. 수평이 잘 안 맞는데 세 발은 어떤 상황에서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삼각대는 왜 세 발인가? 그거는 불안정한 공간 속에서도 언제나 수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삼각대가 세 발인 거예요. 그래서 세 발짜리 그릇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연대가 오래 간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잔을 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부터 뭐 잔 돌리지 마라. 잔 돌리는 거 아니다. 제사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만 사람들이 뭐 우리 집은 대대로 돌렸어요. 뭐 전주이씨 집안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저런 잔의 형태는 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좌우가 있는 거지. 지금 원형 잔이기 때문에 돌려도 되고 안 돌려도 되고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있고 진설할 때는 이렇게 세웁니다. 진설할 때는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옆으로 드시는 게 아니에요. 따를 때는 옆에서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진설할 때는 이렇게 세운다고. 그래서 이 잔을 돌릴 수가 없어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대대로 돌려왔어요. 제대로 된 집은 아닙니다. 편입된 걸로. 조선 말에 편입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례 기준을 볼 수 있는 정확한 룰이 그냥 영상으로 다 나와요. 그게 종묘제례학이 종묘제례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이거든요. 2001년인가 등재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시연하고 하는 것들이 중국에도 없습니다. 중국은 공산화되면서 그 맥이 끊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께 다시 중국으로 어느 정도 이상 수출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께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동영상이 다 시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일반 집들은 간소화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작이라고 하는 잔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진설할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거 실제로 종묘제례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진설이 돼 있죠. 지금 잔을 이렇게 올리고 있죠. 따르는 건 앞에서 따라요. 그래서 요 진설된 것만 딱 보면 제가 두 가지 얘기했었거든요. 잔 돌리는 거 아니다 하고, 그 다음에 향로에서 뭐 잔을 돌린다는 둥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향로가 여기 있습니다. 잔은 어디서 받냐면 여기서 받아요. 이 앞쪽에서. 그래서 성립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대대로 향로 위에서 잔을 돌렸어요. 다 편입입니다. 편입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로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느 정도 규격이 있는 집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냥 야매룰에 너무 익숙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그냥 편하게 사시던 집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대로 그랬어요. 이러면 그냥 좀 편하게 사시던 집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통 룰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생고기가 올라가요. 되게 재밌어요. 생고기가 올라가요. 그게 화식 이전 사람들, 그러니까는 불로 익혀먹기 이전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종묘제례에서는 아주 오래된 사람들까지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 가정제사에서는 사대봉사까지만 하고 지금 종묘제례 같은 경우는 화식 이전 사람들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상황을 보면 여기서 잔을 받잖아. 지금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이 사람이 재관이 돌릴 수가 없어요. 이거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내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조금만 상식이 이쪽에 관련해서 있는 사람이면 제 말을 반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잘못된 거를 그냥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원관, 아원관, 종원관 이래서 3명이 잔을 친다고. 그래서 그냥 그걸 상징적으로 3번 정도 이렇게 드는 건 가능해. 근데 이걸 뭐 3바퀴를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려요, 왼쪽으로 돌려요도 물어봐. 돌리는 룰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향로는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저쪽에 있다고, 저쪽에 향로가. 그러면 이 사람이 잔을 받아서 어떻게 돌려? 그냥 상식적으로 그거는 불가능. 그러니까 여기에 향로가 있는 집만 본 거야. 그러니까 야매만, 시작부터 야매만 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니라면 아닌 줄 알면 돼. 그걸 왜 버티는지 내가 조금만 찾아보면 되는데 왜 버티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 진짜.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례랑 관련된 유교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는 안으로 제자예요. 나중에 불교는 또 약간 다릅니다. 불교는 약간 달라요. 물론 불교도 뭐 향로 위에서 잔을 돌린다거나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기본 룰은 똑같아요. 단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불교의 제, 49제, 천도제, 예수제, 그거는 밖으로 제자고, 그래서 재개하고 추모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유교의 제사는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좀 더 보면 그냥 사진에 이게 지금 종묘제례예요. 여기서 지금 봤잖아. 이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서 보셔도 되고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도 저거를 다 동영상으로 다 올려놔 있어요. 그리고 사진도 진짜 많아.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검색만 해보면 네 말이 맞구나. 저건 맞서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답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남의 제사상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거 아니다. 뭐 밤나라 하는 거 아니다. 그 문제가 아니야. 이건 룰이 있는 문제라니까요. 룰이 정해진 문제예요. 그래서 잔을 따를 때 꺾어주는 거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뭐 3번 꺾어준다거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삼원과 관련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원, 아원, 종원. 그러니까 3번 하는 건데 그걸 요즘은 그냥 혼자서 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냥 잔을 드는 거라니까. 그리고 아까 그 잔 형태를 봐봐. 이런 잔 형태는 이게 돌리기는 그렇고 들기는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돌리거나 하는 룰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향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인도에서 불교 타고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이집트에서 출발한 거고. 그래서 향하고 제사는 같은 룰이 아니에요. 제사는 은나라 때 반경이라고 하는 은나라 제, 그러니까 후대로 말하면 황제급에 해당하는, 그 당시에는 제라고만 했어요. 황제라는 표현은 진시황 때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황제가 없어. 그래서 은나라 때는 제, 주나라 때는 천자 이렇게 불렀어요. 명칭이. 그래서 18대 반경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고, 요거를 전문적으로는 매니즘이라고 합니다. 조상숭배,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거고, 동아시아에만 있는 거를 매니즘, 사람숭배, 어떻게 보면 조상숭배, 그렇게 아주 고유한 명칭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하고 향은 불교를 타고 들어온 외래 문화예요. 그래서 이게 세트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결합된 거일 뿐이지 절대 처음부터 요게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향과 잔이 일치된다라고 생각하지 마. 향하고 유교의 특징은 술래거든요. 주례입니다. 주례. 그러니까 술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불교의 특징은 다례입니다. 차례예요. 차례. 차를 올려요. 그러니까 향하고 차가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인도에는 차 안 마셔요. 인도는 차 안 마셔요. 인도는 우유를 마시거나 안 그러면 물을 마셨고 차를 안 마셨어. 그러니까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차라는 것과 결부돼서 술을 쓸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의 오계라 그래서 5번째 불음주가 있어요. 술을 마시지 말라가 있어요. 그래서 당나라 때 다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한다.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다방 아닙니다. 이슬람으로 얘기하면 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물담배 피는 데가 있어요. 이슬람에 가면 물담배 피는 데가 그냥 우리처럼 흡연구역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기대 앉아서 물담배를 피우면서 계속 대화를 해. 이바구를 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으로 말하면 약간 아고라 같은 느낌? 그런 다방이에요. 그런 다방. 그래서 그런 다방 문화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차도 지금같이 막 우려 마시는 차가 아니에요. 끓여 마시는 차예요. 그러니까 약간 보리차 같은 느낌으로 차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계속 국자로 떠마시면서 이제 계속 이바구 하는 거지. 그리고 국자로 떠서 마셨기 때문에 잔을 쓰는 게 아니고 완을 쓰는 겁니다. 좀 큰 거를 써야 국자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야 안 흘린다고. 국자는 크고 찻잔이 작으면 따르는 과정에서 옆으로 삐져나간다고요. 그래서 완문화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우려 마시는 전통들이 강화되면서 찻잔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잔 중심으로. 문화 코드가 사실은 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룰들이 있어요. 그래서 술하고 이 유교의 재래가 세트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하고 불교 쪽이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 차례 지낸다, 추석이나 설에 차례 지낸다, 그건 불교 쪽하고 가까운 거예요. 불교 쪽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건 추모례입니다. 추모례. 예. 돌아가신 어른들에게 공양을 올린다기보다, 음식을 올린다기보다는 추모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사는 밤 예고, 밤 11시에 시작하는 밤 예고, 자시에 하는 거예요. 자시. 예. 돌아가신 날 자시니까 전날이 됩니다. 전날 23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날 23시부터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성들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 성씨에 남성들만 참여하는 거고, 그리고 제주는 필참입니다. 제주는 필참. 제주는 그 집안에서 가장 어른, 필참입니다. 그리고 음복까지 끝나야 제사가 끝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음복이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거거든요. 그 어른이 드시고 나서 그걸 상물림이라 그래요. 예전에는 어른이 드시고 나면 그거를 밑에 사람들이 먹는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상을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물림으로 어른이 드시는 남은 음식을 후손들이 먹으면서 복을 받고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불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차례를 보면, 명절에 차례 지내는 거 보면 난예고 꼭 남성만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추모라니까. 현충일 같은 추모예요. 추모는, 그리고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날짜가 딱 박혀 있는 거고, 누구를 한다라고 하는 게 딱 박혀 있는 거고, 추모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를 다 해서 뭉뚱그려서 같이, 그걸 그냥 기리는 거지. 기리는 거지.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낮예하고 밤예, 그 다음에, 범위 자체가 달라요. 범위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차례는 술 중심이 아니고 차 중심인 거고, 그래서 차례 다례라고 하는 거고, 차례 다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추석이나 설 때 명절 차례는 추모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추모만 하면 돼요. 마치 현충일 날 순국선열을 위해서 묵념하듯이 그냥 조촐하게 하고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 가도 문제가 없고 굳이 뭐 힘들면 제대로 채워놓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 그냥 조촐하게 추모만 해도 돼요. 그 기간에. 어차피 그거는 돌아가신 분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기리는 거예요. 현충일 날 내가 순국선열을 기려. 그러면 뭐 거기 한국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이 막 덕지덕지 오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분들이 워낙 고마운 분들이니까 의미적으로 기려주는 거죠. 딱 그러니까 그런 정도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훨씬 간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율성을 줄 수 있고 현재 제사도 그렇고 차례도 그렇고 50% 이하입니다. 지금 통계에 따라서는 50% 조금 넘게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그건 이제 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담을 덜면서 정리할 수 있는가, 그게 사실 지금 필요한 부분이죠. 충문입니다. 충문 어떻게 쓰느냐라고 이제 예전에 어른들 다 제사 지낼 때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유세차 해가지고, 아니 기억은 안 나는데 제사 지낼 때 그 유세차는 다 알아. 유세차는 한국 사람이면 진짜 젊은 분 아니면 유세차는 다 들어봤다. 유세차 아니고요, 유세차입니다. 유 끊어 읽고 세차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유세차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충문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게 돌아가신 당일날 제사 지낸다는 게 충문에 나온다니까. 근데 자꾸 돌아가신 전날 지내는 약간 헛제사 하는 분들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전날 지내는 걸 내가 오래 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돌아가신 전날 지냈어요. 안 한 지 지금 10년째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번 기회에 끝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사는 예이기 때문에, 예라고 하는 거는 형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해요. 결혼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건 심리적인 거고,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법적인, 어떻게 보면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한 형식이에요. 형식.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고 날짜 조금 어그러져도 별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날짜에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날에도 내가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수능 날 시험 안 보고 나 수능 전날 한번 봤어요. 장하지. 그런 걸 보고 그냥 헛짓한 겁니다. 공식 명칭은 헛제사입니다. 헛제사. 헛제사는 1도 감흥이 없습니다. 생일상을 차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제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돌아가신 분 생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죽음의 예와 삶의 예는 정확하게 대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울처럼. 그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 진짜냐 가짜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대칭으로 만들어 놔서 이쪽에 생일이 저쪽에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저쪽에는 제삿날인 거야. 저쪽 시작날. 그 다음에 이쪽에 100일, 저쪽에 100제를 지내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서 1년상을 하면 저쪽에 1년. 1년 돌. 이쪽에 1년 기년상. 그 다음에 이쪽에 3년, 저쪽에 3년이에요. 그리고 3년, 왜 산 사람에게도 3년이 있었냐면 그건 논어에 나와. 논어에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3년 정도는 부모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한 독립적 개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 3년상을 하는 거다. 그런데 저놈은 1년으로 줄이자고 말하는구나. 참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예. 참. 그래서 왜 3년상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내가 부모에게 3년 동안 보필을 받았던 것처럼,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부모님 돌아가시고도 3년 동안 그것을 갚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예전 시묘고, 거기서의 핵심은 밥 떠놓는 겁니다. 시묘 그거 하루 세끼 밥 놓는 거예요. 삼시세끼가 시묘입니다.
예. 아니 룰이 그래요. 그리고 곡하고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자꾸 밥 먹는데 앞에서 울면 질질 짜면 저게 밥이 넘어가겠나. 근데 심효가 원래 그런 룰이에요. 돌아가신 거를 슬퍼하고 그 다음에 공양 올려드리고 죽은 뒤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여기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존재하냐면 기운이 흐트러질 때까지. KTX가 멈추면 3km를 간대. 브레이크를 걸어도 3km를 간대.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없잖아요. 그 제동 거리 안에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발로 탁 바로 부딪히고 이런 사고는 기차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벨트가 없는 게 생존 확률이 훨씬 높대. 사고가 났을 때. 예, 안전벨트가 있는 것보다. 그래서 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없고 차에는 안전벨트잖아. 그러니까 차는 돌발 요소가 많고 기차는 돌발 요소도 없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없어. 어떤 기차도 전 세계적으로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기간이 있어요. 다 사라지기 전에. 예, 에너지 공급은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더 이상 이제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기억처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점점 기억이 흐려지듯이 그렇게 가는 기간이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음식을 공급해 주는 게 심효입니다. 3년 동안 공양으로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그게 지금은 3년 동안 올려드리는 의식은 없어졌지만 보통 이제 3일장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은 그렇게 합니다. 밥때가 되면 공양을 올려드리죠.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그거 물어봐. 그렇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정도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3년이 지나면 이제 한 번만 드시는 거예요. 생일만 찾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일이기 때문에 날짜를 못 맞추면 그러면 꽝인 거예요. 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10월 30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게 원래 내 생일이야. 나 생일상 찾아주는 줄 알았더니 이놈이 말도 없이 10월 29일 날 하고 퉁 이런 거야. 난 참석 못했다니까. 나는 참석을 못했다니까. 그래서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조상을 기린다라고 하는 자체가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조상이 음덕을 준다 그래도 그걸 받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사에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의가 아닙니다. 성의가 아닙니다. 날짜하고 기본 형식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가 다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아버지가 오시면 인사 안 해도 되냐? 그거랑 또 다르다니까. 그리고 이거는 철저하게 정해진 룰대로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날 제사를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하고 쇼부를 봐. 우리 문화에 땡겨 먹는 건 있기 때문에 쇼부만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해. 그러니까 생일이야. 근데 생일이 주중에 꼈어. 근데 우리 가족이 다 모일랬더니 주말이 편해. 그러면 아버지 토요일로 해도 돼요? 전주 토요일로 해도 돼요? 그건 가능해. 서로 조건이 이렇게 협의를 했으니까 돌아가신 분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또 그거 물어보시는 분 요즘 있더라. 양력으로 해도 돼요? 양력으로 평생 생일 차리신 분들이면 양력 제사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건 지금 새로 대도한 문제라서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음력 개념이 아예 없으니까. 근데 음력으로 생일 챙기신 분이면 음력으로 제사를 지내는 게 맞습니다. 내가 임의로 바꿔도 돼요? 협의할 수 있으면 바꾸라니까. 돌아가신 분하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지금 한 10년 됐는데 제가 협의해 볼게요. 협의해보시든가. 해보시든가. 협의하려면 어떻게 하면 협의되는지 아세요?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자기도 가면 됩니다. 가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협의가 끝나면 못 옵니다. 아우, 너무 좀, 그게 좀 문제지. 협의까지는 돼. 근데, 야, 제사는 누가 지내노? 내 아들이 또.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근데 요즘 되게 힘든 게,
같은 가정 안에서도 음력을 생일로 쓰시는 분이 있고 양력을 쓰는 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더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통일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부모는 음력으로 지내고 생일을 차리고 그 다음에 자식은 양력으로 차리고도 있어요. 아니 있다니까. 집안에서 룰이 안 통해. 그래서 그걸 껌껌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룰 자체가 어디에 찾아도 안 나와. 왜? 옛날 사람들은 무조건 음력이라고 생각했지 양력으로 제사나 생일을 차린다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예 해당 사항이 없다니까요. 거기에는 뭘 찾아도 안 나와. 이거는 그들의 개념에는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유세차. 유세차예요. 유세차. 요거를 한번 보면 대충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유는 그냥 발어사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추모할 때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세차라고 하는 거는 목성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목성이 기준이 돼서, 해를 이렇게 재단하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목성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냐면 뭐 앞에 간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년, 무슨 월, 무슨 날에. 예, 그래서 그 간지가 뭐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 언제냐면 제사 지내는 날입니다. 제사 지내는 날. 그날을 적는 거예요. 그날 적는 거예요. 그날 그냥 간지 보고. 절 달력이나 이런 게 보면 날이나 일에도 다 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육식갑자의 룰에 의해서 하는 거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2025년 뭐 9월 30일 뭐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뭐 10월 15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간지는 요즘은 의미가 별로 없죠. 지금이 무슨 며칠이 무슨 띠 날이에요 뭐 이런 거 별 의미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요거는 돌아가신 날을 지칭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날.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진짜 엄격하게 하고 싶으면 돌아가신 날 자정에 지내. 12시에. 12시. 그러니까 신새벽 12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1월 1일 날 죽었어. 그러면 1월 1일 0시에 지내라고. 1월 1일 0시에. 1월 1일 24시에 지내는 게 아니고 0시에 지내라고. 근데 왜 자꾸 전날 룰이 생기냐면 예전에는 자시의 시간이 바뀌었고, 자시가 11시예요. 밤 11시. 그러니까 23시에 바뀌었고, 그래서 23시부터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전날이 된 거예요. 요즘 개념에는 전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게 뭐 밥 먹고 헤어지고 어쩌고 힘들고 어쩌고 하니까 그게 그 전날이니까 7시로 내려왔다가 6시로 내려왔다가 이 짓을 하면서 진짜 날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날 지낸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날 지낸 지 오래됐으면 이미 그 집은 제사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걸 다시 날짜를 다시 되돌려서 새로 시작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이참에 내가 20년째 제사 잘못 지냈구만 이러면서 그냥 내가 끊으려고 한 건 아니고 이미 뭐 끊어진 지 20년 됐는데 굳이 그걸 다시 살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도 돼. 예전에는 저 유세차 할 때 유세차 이러는데, 유세차에서 유 사이에 간지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을 저기다 넣는 경우도 있어요. 저게 왜냐면 세차가 해의 바뀜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박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뒤에 일반적으로 다 씁니다. 그리고 효자 누구누구는 여기서는 맏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가 효성스러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장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식, 적장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은 적장자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 뭐 적자 아닌 사람 별로 없잖아. 근데 예전에는 적자가 아닌데 장자인 경우들이 있죠. 광해군 뭐 생각하시면 되죠.
장자인데 적자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적장자, 혈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혈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구누구는, 그러니까 행효자, 뭐 자현은 감소고우라고 하는 거는 감이 고합니다. 감히 제가 밝게 말씀 올립니다. 지금 지금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제일입니다. 지금 제사 지내는 날입니다. 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형고 학생부군. 요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저거는 남성, 이쪽은 여성. 형고가 이제 돌아가신 어른 이라는 뜻이고, 학생은 벼슬을 안 한 사람, 쩔이라는 뜻이죠. 벼슬이 있으면 그 벼슬을 쓰는 거예요, 관직을. 그래서 학생부군, 부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올려서 존칭, 자기 조상이니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영화 이런 거 보면 학생부군 신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영화 보면 뭐 초상집에서 맨날 싸우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현비. 남자는 저걸 안 써요. 본관 이런 거 안 써. 왜 안 쓸까? 적장자가 하니까 우리 집안 제사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필수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국인인 거지. 무슨 뭐 대통령 국적이 어디예요? 이렇게 굳이,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지. 당연히 그 나라 백성이겠지. 그 나라 국민이겠지. 아무리 대통령이 어느 나라든 이중 국적의 대통령이 있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남성은 성씨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여성 같은 경우는 현비는 이제 돌아가신 어른, 여성 어른을 얘기하는 거고, 유인도 여성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창녕조 씨, 뭐 지금 여기는 그냥 예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뭐 김해김 씨, 뭐 경주 박 씨, 이렇게 씨까지만. 이름은 안 씁니다. 이름 안 씁니다. 이름 안 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쓰고, 세서천역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잘 안 보이겠는데? 세서천역, 현고, 현비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돌아가셨으면 앞쪽, 그 다음에 여성 돌아가셨으면 뒤쪽, 여성 어른이면 뒤쪽. 그리고 합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아버지 제사에 엄마 제사에 아버지를 같이 놓진 않아. 남녀 불평등 아닙니까? 어쩌라고. 이거 옛날에 불평등 시대에 만들어진 거야.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불평등 시대에 만들어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이게 부당합니다. 그럼 뭐 헌법소원을 걸든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남성에게 붙이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는 그것도 이제 뭐 룰도 복잡해요. 이거 붙이는데 이제 진짜 할머니만 붙일 거냐, 둘째 할머니도 같이 붙여도 되냐, 셋째 할머니 어떻게 할? 아니야, 이게 정상적인 둘째, 셋째가 있고, 그러니까는 첫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둘째로 들어오신 분은 이건 정비입니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있고, 약간 이제 첩이지, 첩. 뭐 그런 분들 또 같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첩은 못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첩은 못 들어갑니다. 근데 할머니가 여러신 분들이 있어. 그게 아마 지금 그런 거 있잖아. 여성이 더 오래 살거든요. 왜 하필 남성보다 여성이 더 오래 살까? 그냥 보통 이렇게 결혼해서 사시면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여성이 더 오래 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혼자 가야 된다. 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제가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이 노년의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지금 여러분들은 그게 여러분들이 1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위에 어른들은 여러분이 보필했던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이 해줄 것 같냐?
쉽지 않습니다. 알아서. 그리고 피상적으로 무슨 뭐 요양원에 가요. 한번 가보세요. 왜 지금 어른들도 안 가려고 하는지. 그거 안 가본 사람들이 가면 되지요 라고 말을 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뭐 말씀을 드리든지 하고, 제가 가본 사람으로서, 내가 입소를 했냐?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 이제 종교인이고 이러니까 그런 쪽에도 이렇게 경험 삼아 이렇게 쭉 이렇게 하거든요. 종교인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어린 사람부터 아주 연세 드신 분까지, 그 다음에 지위가 낮은 사람부터 지위가 높은 사람까지, 그 다음에 직업군도 진짜 다양하게 만날 수 있어요.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는 자기 그룹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건설업 하는 사람이야, 내 주변에 한 80%는 다 건설업 하는 사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지금 현재 요양원 정도로는 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처음으로 1세대로 맞는 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뭔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절단입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렇게 어떻게 좀 해준 거야. 그리고 더 문제는 여러분들은 더 오래 사는 거죠. 여러분 어르신들도 오래 사셨는데 여러분들은 더 가는 거죠. 브레이크 없이 갑니다, 진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야,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저는 그게 지금 굉장히 큰 화두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무너무 말년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 그거는 돈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뭐 100억 정도 있어요. 못 버팁니다. 그 정도 자산 가지고 그 노후에 어떻게 보면 쓸쓸함을 견딜 수 있느냐? 못 견뎌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벌 거면 한 1000억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쓸데없는 소리였고,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할머니를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같이 합사하고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가능하고,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엄마 쪽에, 여성 쪽에 하는 거는 불가합니다. 단독으로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하는 거는. 단독으로 할 때는 요걸 바꿔 쓰면 돼요. 요거는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세서천역이라고 하는 거는 세월이 흘러서 시절이 바뀌었습니다. 또 그러니까 한 해가 갔습니다. 이 뜻이에요. 한 해가 또 갔습니다. 한 해가 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일부림, 추원감시, 호천만극. 호천만극은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 연세 드신 분들은 호천만극, 그 하늘과 같아서, 높은 하늘과 같아서 다함이 없다. 그 부모의 은혜를 기릴 때 쓰는 말이거든요. 딱 두 군데 쓸 때 그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는 없어졌고, 예전 같으면 부모님 은혜, 그 다음에 임금. 왕조국가에서는 임금 은혜입니다. 그게 호천만극. 두 군데 쓰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대통령 은혜를 호천만극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지금 시절 자체가 뭐 그렇죠. 그래서 휘일부림이라는 게 뭐냐면,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맨 위에 간지 적는 거. 그러니까 모년, 모월, 모일이라고 적는 게 돌아가신 날이고, 그 다음에 요게 다시 그 돌아가신 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제사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그날 제사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날 제사 지내는 거지 전날 지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계속 대대로 전날 지내는데 뭔 진짜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충문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충문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아무도. 최근 편입입니다. 잔 돌리는 것보다 훨씬 최근 편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추원감시라고 하는 거는 세월이 멀어질수록 더욱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님 생각이 나. 그렇지 않아? 아직 부모님 생각이 안 나면 어리거나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됐는데도 부모님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면 철이 없는 거거나 그리고 나이가 더 많은데도 부모님 생각이 안 나. 치매입니다.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이 조금씩 커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생각했으면 한 달에 2번, 3번 이렇게 늘어나. 그래서 그런 어른들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은 젊은 거예요. 젊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질수록 더욱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호천만극 그 은혜가 다함이 없습니다. 하늘과 같아서 높은 하늘과 같아서 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극합니다. 만극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근이 청작서수 공신진언 상향. 삼가. 근은 저 삼간다는 뜻이거든요. 삼가서 맑은 술과 술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청작이 맑은 잔, 술잔을 딱 올리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명절에는 차례라고 차고 얘는 술인 거예요. 그러면 명절에 왜 지금 백화수복을 씁니까? 유교식으로 바뀌어서 원래 불교 의례였는데 숭유억불 때문에 바뀌어가지고 먹힌 거죠. 그러니까 유교가 먹힌 것도 있어. 뭐냐면 향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절하는 거. 이건 불교 쪽에 유교가 먹힌 거예요. 그리고 불교가 먹힌 거는 지금 차례인데 제목은 차례인데 술을 쓰죠. 현양매고라고 양고기 넣고 개고기 파는 격이죠. 간판은 찻집인데 가보니까 차는 없고 술만 있더라. 지금 그렇게. 그런데 유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문 하나만 봐도 유교가 뭘 표방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청작서수라는 게 뭐냐면 맑은 술잔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많이 진설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드셔야 되니까 상징이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상징이면 많이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만약에 드신다면 많이 해야 돼. 드신다면 많이 해야 돼.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신전원 상향. 공손히 받들어 올립니다. 공손히 받들어서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흠양하십시오. 흠양하십시오. 이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향자가 또 향기 향자랑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향을 사르잖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돌아가신 분은 향을 맡나? 이게 이제 또 나오는 거야. 향을 맡으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과일 같은 걸 이렇게 하면 유교는 약간 방정한 걸 하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그냥 통째로 쌓다 보면 이게 약간 기울고 뭐 이렇게 돼. 그러면 위아래를 날려버린다고. 위아래를 날린다고. 그렇게 하면 쌓기가 좋죠. 쌓기가 좋죠. 근데 불교는 위아래를 잘 안 날리거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쑤시개를 많이 썼고 이제 보강제죠. H빔 넣는 거죠. 중간에 H빔 꽂아가지고 이슬 하고 나중에는 테이프로 쓰죠. 그래서 우리 절에서 스카치 테이프로 사달라 그랬는데 내가 포장 테이프 사가지고 이거 이 용도가 아니라고. 투명한 거 사야 된다고. 이 용도 아니라고. 나는 그냥 테이프 사달라 그래서 뭐 이렇게 포장하나 이렇게 하고 주문했죠. 이 용도였죠. 테두리 감는 거.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르면 그 향을 어떻게 보면 향이 더 전달되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정하게 쌓기가 편하다 플러스 향을 한다. 근데 여기서 흠향이라고 하는 건 그 향기가 아니야. 향기를 흡입하세요. 뭐 이런 뜻 아니야. 잘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잘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많아. 생각보다. 그리고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짧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 뭐 잔을 돌리긴 돌렸는데 왜 돌렸는지 모르니까 향연기에다가 잔을 청정하게 씻는데 이게 이제 족보도 없는 구라. 아니 많아요. 많아. 많아. 그래서 이렇게가 기본이고, 그러니까 음식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전해드리는 거. 그리고 제가 제사할 때 이 제자를 썼잖아요. 그렇게 쓰면 한자로 써보면 보일시자가 있고 고기를 많이 진설해서 고기육 육달월이라고 하네. 고기를 계속 진설하. 그러니까 고기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 분들이. 그건 고급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농경 문화에서는 고기가 어렵지. 고기 구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잔칫날에나 먹는 거고 제삿날에나 먹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요. 제삿날 잘 먹으려고 뭐 며칠을 굶었다는 둥. 근데 요즘은 제사 음식을 안 먹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제사가 좀 부담스러운 게 적은 가족이 사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하나를 차려놓다라고 하는 게 어려워. 갖추고 있다라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식기도 훨씬 많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상도 마련해야 되고, 뭐 병풍, 제실이 없으면 병풍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해도 예전에는 주면 고마웠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먹어. 특히 애들이 있으면 제삿날 시켜줘야 돼. 제사 음식은 제사 음식대로 남아가지고 이러는데 시켜줘야 돼. 패백 음식도 요즘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거 싸주면, 아니, 예전에는 그 패백하고 이러면 막 음식을 이만큼씩 싸왔었어요. 그래가 막 고기를 막 쌓는 집도 있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음식이 귀한 시절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은 지 좀 된 음식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게 없어요. 그리고 누가 기가 막힌 거 물어봤던데, 나 댓글 나 그거 보고 되게 재밌었는데, 집에 제삿날 문도 열고 뭐 창문도 열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른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들어오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들어오고 나가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 영혼을 실체시해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유교에서는 귀신을 어떻게 보는가? 제사의 대상이 존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고요. 그 다음에 신멸론, 신불멸론이라는 게 있어요. 귀신은 쉽게 말해 죽은 뒤에 귀신은 사라지는 거냐? 계속 영속하는 거냐? 답부터 말씀드리면 유교, 불교 할 거 없이 귀신은 다 사라집니다. 그냥 답부터 딱 얘기하면. 그러면 불교에서 윤회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마치 유심칩에 정보가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 전화번호 저장한다고 생각해봐. 그게 정해져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계속 바뀌어가는 거야. 어떤 건 삭제하고 어떤 게 늘어나고 어떤 게 삭제하고. 그게 업의 윤회라고 하는 거고, 실체적인 윤회의 주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한 주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불교는 신멸입니다. 그리고 신이 멸해야, 영혼이 멸해야 열반하든 뭐 해탈을 하든 깨달음을 얻어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실체성이 있으면 불가능해요. 유교는 KTX가 정지했을 때 한 3km 가듯이 그 기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 봉사를 하든 뭐 몇 년 제사를 지내든 그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귀신이 영구히 존재한다면
영원히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면 유교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내 조상 제사를 계속 지내야 되면 1년 365일이 제사가 됩니다. 누군가는 걸리겠지. 예, 오래된 집안이면 누군가 걸리겠지.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 상시 제사 체제. 예. 그래서 왜 사대봉사만 하는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걔네가. 그리고 유교에서 어떻게 그 귀신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제사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문헌이 이런 문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에요. 얘기, 그 다음에 순자, 예론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국어 뭐 이런 데서 국어책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좌구명이 쓴 국어라는 책이 있어요. 춘추좌시정과 더불어서 좌구명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저작입니다. 그래서 답만 얘기해주면 백성은 일반 사람들은 귀신의 일로 여겨요. 제사를 귀신이 온다라고 생각해. 오고 가고 그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근데 지식인들은 그 당시에 군자 좀 지식인들은 인간의 도리로만 여겨요. 왜? 내가 부모님에게 잘해주는 게 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런 게 아니고 내 부모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와서 뭘 드시고 나한테 무슨 음덕을 내려주고가 아니고 우리 어른을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기려주는 거예요. 그게 원래 룰입니다. 그게 원래 룰입니다. 그런데 계몽된 사람은 적고 쉽게 말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 두 가지가 막 섞입니다. 진짜 옛날로 돌아가면 아마 공자나 뭐 순자나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걸로 생각하냐면 진짜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귀신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보니까 뭐 없는데 뭐. 그러면 그걸 끊느냐? 끊는 게 아니고 문화재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충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추모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추모일, 우리 어머니 추모일, 할머니 추모일 이렇게.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민중들은 그렇게 바뀐 거를 인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게 더 일이 쉽거든요. 이해하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계속 귀신의 일로 지금까지도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룰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거를 그냥 어느 정도는 수용해 줍니다. 왜? 다 설명해서 말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종묘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도, 조도, 귀신이 다니는 길이 있어. 귀신이 있어. 그걸 이제 상징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걸 배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요런 관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제사는 망자를 추모하는 문화재전이다. 이 얘기는 뭐냐? 여차하면 간소화시킬 수 있거나 생략시킬 수 있거나 합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늘어났던 게 지역 축제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태도 않는 지역 축제도 진짜 무지하게 많다. 그리고 가보면 맨날 그 파는 물건도 거의 비슷해요. 그 떠돌이 장사치들 와가지고 이렇게 해. 그리고 바가지 씌우고 걷어먹고 가고 이래. 뭐 색깔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성공한 축제들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국가 예산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그게 너무 낭비적이고, 지역 발전에 큰 도움도 안 되고, 이러니까 다 줄였죠. 왜? 그게 전통적이고, 일본의 무슨 뭐 몇백 년 된 맛집이에요. 뭐 이래갖고 그런 축제들로 내려갔으면 함부로 못 줄이죠. 근데 최근에 다 만든 거니까, 그냥 이거 통합하고, 이거 경쟁력 없는 거 없애고, 이렇게. 문화재전이라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재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훨씬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귀신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거는 논어입니다. 공자 논어에 보면 번지가 지에 대해서 물어봐.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이거 제가 다 번역한 거거든요. 제가 이거 논문에 쓴 건데 지에 대해서 물었다. 이 지자는 예전에는 이 지혜 지자랑 통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는 지식이고 이거는 지혜 아닙니까? 말같지도 않은 겁니다. 그거 한자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의 예지 할 때 이지자 쓰죠. 근데 거기서는 이지자하고 통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분리돼. 그러니까 고대 문헌에서는 같은 글자예요. 통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지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하면요. 백성이 의롭도록 힘쓰고 여기서 이제 귀신이 나와요.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는 것이 지혜다. 그 얘기는 뭐냐? 여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인간의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거 있죠.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그렇지만 여기 보면 무시하라가 아니에요. 공경하되 멀리해라. 공경하되 멀리해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부처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는 킹코브라 이런 게 있어요. 킹코브라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자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왜? 인간과 서식 환경이 겹치기 때문에 뱀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인 거, 인간을 가장 죽인 거 역사적으로 1위 모기고요. 2위가 뱀입니다. 뱀입니다. 전갈 이런 거 독 있다던데요? 있지? 근데 전갈의 물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 우리 메르스 유행할 때 낙타를 조심하세요 하고 비슷한 거거든? 낙타가 도대체 근데 아열대에서 킹코브라랑 같이 산다라고 생각해봐.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정도 기후에서 맹독성 킹코브라가 있다고 생각해봐. 엄청 죽었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거기가 킹코브라 숭배가 있어요. 숭배가 있어. 그걸 토템으로 만들어서 막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을 부처님이 볼 때는 약간 떨어지는 거야. 그건 숭배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킹코브라를 숭배한다 그래서 걔가 안무냐? 뭔 개똥 같은 소리야.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면, 용왕제를 지내면 풍어가 된대. 말 같지도 않은 거거든. 용왕이 영험하면 용왕제를 지내면 쟤네가 출어를 하는갑다. 그러니까는 지금 배 타러 나와서 고기 잡는갑다. 그러면 애들을 다 풀어야서 못 잡히게 해야지. 그 용왕제 한번 받아먹고 우리 국민들을 다 팔아먹는 놈이 용왕이냐고.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이거든. 진짜 미개한 생각이에요. 단순한 생각이고. 아니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니까. 근데 인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킹코브라를 숭배해서 받들면 걔네가 안 물 거야. 무슨 딱 들어봐도 쓸데없는 헛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을 접했을 때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존중해 줍니다. 하지만 너네가 어떻게 보면 약간 부족할 수 있다. 그렇게 기분 안 나쁘게 틀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승려들이 육식을 해도 부처님 당시에 괜찮았거든요. 근데 킹코브라 고기 먹지 마라가 나옵니다. 왜? 남이 토템으로 여기는데 이쪽에서 잡아먹고 있어. 잡아먹는 건 아닌데 누가 준다고 그걸 먹고 있어. 그러면 그걸 믿는 집단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지. 우리는 숭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굽고 있어요. 곰장어인가요? 이러면서 굽고 있어. 그러면 이게 갈등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래도 그 사람의 전통이라든지 이거를 어느 정도 존중하고 그 다음에 그걸 틀어줘서 좀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공자도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되 멀리하라. 무시해서 끊어라가 아니고 공경하되 멀리하라.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빠져 있을 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등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 공경하면서 멀리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욕을 먹는다고. 그리고 그게 발전된 사회에서는 더 욕을 먹어요. 여기 대전 같은 데 보면 대전이 제일 심한 것 같아. 계속 그
찌라시 나눠주고 뭐 마이크 틀어놓고 있는데 고등한 사회일수록 그건 부작용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교회에 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보고 욕하는 사람이 늘어나. 젊은 애들은 더 심할걸. 당신들은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역전도지.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고요. 고맙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가 예에 대해서 모아놓은 책이에요. 당연한 책 제목 자체가 얘기잖아. 그래서 저게 순자학파 사람들이 많은 작업을 했어요. 거기 당궁 상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당궁편 상에 뭐라고 나오냐면, 공자가 한 말이에요. 죽음을 대하며 죽은 것으로만 한다면 어진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불가하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땡! 이거는 사람이 잔인한 거라. 어른이 지금 나랑 같이 살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죽었으니까 땡! 돌아가셨는데 뭐 끝이지 뭐 땡땡땡! 친구가 죽었어. 땡땡땡! 야, 이거 너무, 그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모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추모를. 그렇다고 죽음을 살아있는 것처럼 한다면 지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불가하다. 그러니까 끼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돌아가신 먼저 죽은 연인을 위해서 그 화장한 젤을 방에 놓고 있어요. 요즘 그런 거 못 들어봤는데, 먼저 돌아가신 강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모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추모를 격식에 맞춰서 해라. 이게 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모니까 막 질질 짜고 끌어안고 계속 뭐 뉴스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예전에 남편인가 뭐 부인인가가 죽었는데 미이라가 돼 있어. 그냥 같이 집에 사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그 사랑은 감동적이지만, 야, 그거 보면서 사람이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인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격식에 맞춰서 추모할 거는 추모하고 보낼 것은 보내는 것이 예다 라고 지금 공자가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문화적이지 않아요? 이게 25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요, 진짜 문화적인 거예요. 상례 부분이고, 거기 제전,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 관련된 얘기예요. 전에는 이렇게 올릴 때는 제사 진설에서 올릴 때는 소기를 사용한다. 작은 그릇, 그러니까 소박한 그릇을 사용한다. 이는 산 사람에게 슬퍼하는 애소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오직 제사의 예는 죄주가 스스로 극진함을 다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 여기서 발음은 제주가 아니고 죄주입니다. 죄주가 극진함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누구냐면 맏아들이에요. 특별하지 않으면 맏아들이거나 장자, 맏아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장자, 적장자. 왜냐하면 맏아들이 예전에 가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장남이, 그러니까 첫째는 아니지. 그래서 장자. 그래서 이 발음이, 이 제자가 요 제자가 요 발음이었는데 최근에 제자로 바뀐 거예요. 최근에 바뀐 거예요. 저거 한 100년도 안 됐어, 저거 바뀐 지. 그래서 죄주 이렇게 스스로 극진함을 따릅니다. 어찌 신이 와서 흠양하는 바를 알겠는가? 신이 와서 쉽게 말해서 보고 그거를 먹겠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후손이 기리는 거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추모로 이렇게 하는 거지. 와서 드시냐? 야, 이 얘기가 얘기에 벌써 나오는 거예요. 얘기에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한 2300년에서 2500년 전 기록이야. 지금 상황이. 그때 벌써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문 열어놔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지금 계실 정도니까. 또한 오직 주인에게 재계와 공경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가는 거지, 그거는 귀신의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유교의 입장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디 유교에서 어디 찌리한 사람 어디 막 이렇게 비전문적인 어디에서 캐와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가장 어떻게 보면 정통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할아버지나 뭐 증조 할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을까요? 안 봤죠. 그 어른들 이런 문헌 안 봤죠. 야, 사서 삼경에 사서 오경에 얘기가 들어가는데 사서가 뭐예요? 사서가 논어맹자 대학 중용이잖아. 요거 하면 이제 생원과 합격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삼경 하면 시경, 역경, 그 다음에 시, 서, 역이거든요. 서경, 역경 이렇게. 그 다음에 오경 하면 춘추하고, 그 다음에 저기 얘기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예전에 뭐 오경 박사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대과 하려면 요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까지 된 사람이 우리 집안에 없었던 거죠. 그 정도 레벨이 없었던 거야. 그냥 그러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직 제주가 스스로 재계와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제사다. 추모예라는 뜻입니다. 추모예라는 실질적인 쌍방이 아니고 내가 추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진 연인이지. 그래서 걔는 정리를 했는데 내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하는 거야. 가끔 이렇게 떠오르는 거지. 그리고 그거는 너무 과하면 내가 삶의 지장도 있고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격식에 맞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 문상편에 보면 제가 전부 원문도 다 갖다 놓고 번역한 거예요. 얘기 문상편에 보면 종묘에 제사하며 귀신에게 흠양케, 아까 그 흠양 나왔었잖아요. 상향이라고 하는 게 충문에서 나왔잖아요. 흠양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이렇게 접수해 주십시오. 잘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흠양케 하는 것은 요행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귀신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좀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너무 그리움이 간절한 거지. 그러니까는 뭐 돌아가신 어른 유품 만지면서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뭐 그런 생각 안 드셔? 부모님 이렇게 가끔 생각하다 보면 한번 이렇게 만나봤으면 좋겠다. 잘 있나?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구명의 국어에 보면 초어상, 초나라와 관련된 문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전국치룽이라 그래서 한, 위, 조, 그 다음에 진, 초, 그 다음에 연나라, 제나라 이렇게 7국 전국 칠웅이 있거든요. 그 중에 초나라와 관련된 그 선조를 밝게 제사 지내는데 엄숙하고 가지런히 하며 마치 임하여 계신 것 같다. 그러니까 예식은 장중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마치 임하여 계신 것 같다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건 뭐냐면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임하여 있다는 거는 지금 어른이 거기에 계신 것처럼 하라는 거지 어른이 계시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게 추모의 예라는 거야. 어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바꿔 말하면 없다. 없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자 봅시다. 순자는 맹자하고 비교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순자는 전 유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직하학궁의 최고 리더였었고, 제나라 직하학궁의 최고 리더였었고, 그 다음에 제주, 그러니까 유교의 대표권자입니다. 그리고 맹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순자파를 숭예파라 그러고, 맹자파를 내성파라 그래요. 약간 달라. 그래서 맹자하고 라이벌 아닙니다. 라이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삼성하고 LG가 라이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삼성하고 LG가 어떻게 라이벌이야?
LG를 삼성을 살려면 LG를 몇 개를 팔아도 안 돼. 그건 라이벌이 아니야. 단지 우리 머릿속에 착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이지. 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TV나 냉장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 거지. 삼성하고 LG는 기업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레벨이 완전히 다른데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이 삼성이고 삼성이 주가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기업이고 두 번째가 아시다시피 뭐 저기 하이닉스 아니겠어? 현대차 뭐 이런 거 해갖고 LG는 한참 떨어진다. 한참 떨어진다. 그 비교도 안 돼. 그래서 맹자하고 순자를 같이 비교하면 순자가 굉장히 짜증납니다. 당대에는 하지만 나중에 맹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좀 절대 가치 평가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순자에 보면 그러므로 말하기를 제사란 망자를 생각하는 뜻이 모인 정이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는 그 정, 추모의 정이다. 그 정감이다. 이는 충성스럽고 신, 믿음, 그 다음에 애, 사랑, 공경의 지극함이다. 그러니까 좋은 거, 어른에 대한 그런 생각들의 지극함이며 예절과 문모의 풍성함이다. 예를 갖추고, 그러니까 제사라는 건 뭐냐? 예절하고 문모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식, 그러니까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우리도 이렇게 보면 비싼 식당, 안 그러면 뭐 좋은 호텔, 사실은 그런 거거든. 문모야, 그게 문모. 뭔 뜻인지 아시겠죠? 싼 식당 가봐. 그러면 물을 주는데 쟁반에도 물이 있어. 뭔 뜻인지 알지? 올려놓으면 이렇게 띄면 여기에 물자국이 있죠. 숟가락, 싼 식당 숟가락 한꺼번에 있죠. 그래갖고 이렇게 딱 했다가 좀 드시게 줬으면 빼고 또 놓고. 비싼 식당은 개별로, 아니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문모예요. 예절, 문모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예절, 문모의 풍성함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떠한 형식적인 거, 그 다음에 의전적인 거, 그 다음에 추모의 정을 잘 발현시켜서 절도에 맞게 하는 거. 너무 치우쳐도 안 돼. 감정이 너무 치우치는 것도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다. 만약 성인이 아니면 누구도 능히 알지 못한다. 이게 쉽지가 않다. 절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상을 딱 맞춤하게 하는 것.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딱 그래. 딱 거기에 적절하게 딱 하는 거. 사회자가 멘트 할 때도 비슷해. 딱 그렇게. 성인은 제사를 분명히 알고 사군자는 그것을 편안하게 행하며 관인, 그러니까는 약간 정부 관리, 이렇게 좀 벼슬 있는 사람들은 잘 지켜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백성은 풍속을 이룩한다. 이게 이제 백성들도 그렇게 잘 따를 수 있도록 한다. 제사는 군자에게 있어서는 인도가 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사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일이지만 백성에게 있어서는 귀신의 일이다. 백성은 귀신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군자는 그거를 사람의 일, 문화재전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현충일이야. 현충일. 현충이라고 보면 돼요. 다음에 7번 봐보면 순자 예론에 뭐라고 나오냐면 슬퍼하라 공경하라. 주군이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이 하고 망자 섬기기를 있는 자에게서처럼 하라. 그러니까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좀 대우해줘라. 상제례의 대상은 형체도 그림자도 없지만 이는 인문을 완성하는 것이다. 인간적 도리의 완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있는 듯이 하라는 거지 실제로 있다가 아니에요. 있다가 아니고 사람의 도리를 극진히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건 모범이라는 뜻으로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묵자는 유교의 대론자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양주하고 묵적이라고 나오거든요. 양주는 위화주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자, 이기주의자, 목적은 이타주의자입니다. 목적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회운동하고 자기 이익을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위인전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그 당시 사람이 있었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 유교는 가족주의자입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가족주의 전통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어. 그래도 뭐 카운터는 식당 카운터는 친척이고 내 자식이고 뭐 이렇게 좀 빼먹어도 이렇게 하는 거고 믿을 놈을 써야지 뭐 능력은 됐고 뭐 이렇게 요게 그래서 지금 가업승계 뭐 이런 거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러게 유교주의 묵자가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저 묵교 그러니까 묵가는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약자를 돌보고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헌신한다. 양주라고 하는 사람은 이기주의. 이기주의는 뭐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는 우리가 아는 거니까. 지금 프랑스 지금 데모하고 난리 났는데 그게 이제 복지를 줄이려고 하니까 복지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가가 부도가 나게 생겼어. 복지를 줄이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데모해. 유럽은 되게 재밌어요. 예전에 그 그리스도 그런 식으로 데모했거든. 지구들이 쓰는데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줄이자고 하면 데모해.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해를 못 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조만간 옵니다. 그러면 안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IMF입니다. 프랑스는 지금 장관이 그 얘기했죠. 이러다가 IMF 옵니다. 그러고 잘렸습니다. 그러고 잘렸습니다. 우리도 내가 보기에는 곧 옵니다. 지금같이 늘려가면 지금 빚으로 갚는 게 아니고 빚으로 이자 내야 될걸? 지금? 국가 경제가? 지금 그런 상황일걸?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자는 맹자가 묵자하고 양주를 비유할 때 뭐라 그러냐면 천하를 위해서 자기 터 하나를 뽑아서 이익이 된다 그래도 안 뽑을 사람 양주입니다. 내가 굳이 그걸 왜? 나라가 망하든 말든 됐고 아몰라 나는 연금 받을 거야. 나는 그 건강보험 일단 내 거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게 양주 계열. 양주 계열. 묵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묵자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천하를 위해서 자기 온몸에 있는 털이 다 달아 없어져도 할 사람. 굉장한 칭찬 아니에요? 이타적인 사람?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오지랖이라고 보는 거예요. 맹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는 지 아버지하고 남의 아버지 그 다음에 지 자식하고 남의 자식을 구분 못하는 놈. 왜? 묵자는 이 묵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나 남의 아버지나 진짜 올바른 사람이라니까. 위정자로서는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을 균등하게 대우한대. 근데 맹자는 뭐라고 비판하냐면 저게 지 자식과 남의 자식도 구분 못하고 지 부모하고 남의 부모도 구분 못한다. 팔이 안으로 굽어야지 멍청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처럼 하기가 쉬운 거예요. 위정자라면 이런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정치인이. 근데 그 당시에는 맹자가 먹혔습니다. 저 바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몰락하거든. 근데 이 묵자 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묵자가 이제 유교에 공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 공맹자하고 대화하는 편이에요. 너네는 귀신은 없다고 말하면서 군자는 반드시 제례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생들이 벌써 귀신 없다라고 말하고 댕겼어. 야, 그런데 묵자가 뭐라고 하냐? 귀신이 없는데 왜 제례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손님이 없는데 손님 맞이를 배우라는 것과 그런 거와 같은 거고 물고기가 없는데 어망을 던지는 것과 같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이냐?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묵자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귀신은 없는데 제례를 배우라는 얘기는 추모를 하라는 얘기야. 유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묵자는 어차피 유교 쪽이 아니니까 씹으려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귀신은 없다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 야 이거 자어상이 이게 상충 아니냐. 모순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묵자가 제대로 봤다가 아니고 그 당시 인식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귀신은 없다고 떠들고 댕긴 거야. 유생들도. 그런데 제사는 배워야지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그 효과가 없느냐? 아니라고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나 공자가 얼마나 고등한 인간이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도 똑같아요. 예술, 영화, 연극, 그림 이런 거 다 사기거든. 실제로 뭐가 있는 거냐? 아닌 거야. 그러면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되느냐? 도움이 됩니다. 드라마나 재밌는 거, 영화 뭐 이런 거 감동적이야. 그러면 그걸 통해서 감정이 정화가 되고 사람이 어차피 인간은 행복하려고 사는 거든. 보면서 행복하잖아. 그건 슬퍼서 행복할 때도 있고 기뻐서 행복할 때도 있고 스릴이 있어서 행복할 수도 있어. 그건 장르마다 달라. 우리 같이 공포나 말 안 되는 거 보면서 행복할 수도 있어. 그건 사람마다 달라. 하지만 그 가치가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거냐? 다 호구입니다.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죠. 제가 얘기하잖아. 명품 가방. 명품 가방은 뭐냐? 정의하면 그것이 그 정도 가치를 가질 정도의 그 정도 돈값을 할 정도의 실용성이 있느냐? 내구성이 있느냐? 아니면 뭐 수납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냐?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비싼 가방의 특징은 가방에 물건이 들어가지 않는다. 장착용입니다. 장착용. 장착용입니다. 시계도 똑같아요. 남자에게서 시계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이코가 일대 혁명을 일으켰어요. 일본의 세이코, 카시오 이런 것들이. 전자시계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은 100% 정확해졌어. 오차 범위가 거의 없어. 수동시계는 오차 범위가 계속 생기는데 전자시계는 1년에 1초도 안 틀려요. 아니 맞잖아. 그게 이제 전자로 바늘로 돌아가느냐 숫자로 나오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전자시계가 만들어지면서 경기가 끝났어. 그리고 전 세계 그래서 세이코하고 카시오 이런 게 유행하면서 일본 전자시계들이 유행을 하면서 스위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스위스는 어떻게 살고 나중에 세이코나 요즘 그런 시계 차는 사람 없습니다. 카시오 차는 사람은 군인입니다. 없습니다. 왜? 시대가 그렇게 되니까. 그게 조금 오래됐으면 아마 그쪽이 이겼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는 정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식품으로 차는 거예요. 아이템으로 차는 거라고. 시계를 맞추기 위해서 차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 비싼 거 롤렉스 서브마리너 2,000짜리 내가 차고 있어. 그런 걸 해주고 싶은 거야. 시계가 목적이면 핸드폰으로 다 보면 되지. 알람도 뭐 10개를 찍어도 되고. 아니 맞잖아. 듀얼 시계도 되고 다 돼. 네. 그와 마찬가지로 가방도 똑같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의 행복을 누리는 거지. 1,000만 원짜리 가방이 뭐 필요하냐? 1억짜리 가방이 뭐 필요하냐? 네가 행복을 몰라서 그래. 그 행복이 있다니까. 거기서 오는 행복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묵자는 딱 이렇게 말할 스타일이에요. 왜? 이 사람은 헌신, 그 다음에 절약,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이 노선이 맞지. 그 불필요한 건 제거해야지.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문화적인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아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식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을 다 덜어내면 돼. 근데 유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가 고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물건 팔리는 거 봐봐. 진짜 실용적인 거 다이소가 팔리든지 명품이 팔리든지 어중간한 게 죽었어. 오히려. 아니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행복 욕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지. 그게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유교는 그걸 봐요. 생각보다
그게 유교가 이 묵자를 넘어서는 이유 중에 하나라니까요. 예. 묵자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묵자식으로 판단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내가 결혼을 해. 그러면 결혼해서 혼수 이런 거 많이 해서 뭐하냐? 그냥 반지나 하나 좀 괜찮은 거 하나 딱 하고 그냥 그 돈 싹 모아가지고 우리 그냥 결혼식 간소하게 하고 집었는데 보태자. 이게 묵자식이에요. 유교는 야 그래도 인생 한 번인데 요런 때 안 달려보면 언제 달려보냐. 이때라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유교예요.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장례도 똑같다. 뭐 부모님이 뭐 그렇게 하락하셨으니까 그냥 바다나 어디 산에 잘 안 보이는 데 가서 가루 뿌리고 끝 땡땡땡. 이게 이제 묵자식이야. 유교식은 어떻게 되냐면 그 나중에 추모하려면 어떻게 하지? 생각이 바뀌었어. 지금은 어른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끝난 것 같아. 근데 내가 어른을 다시 기억할 때도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자식들이 뭐 할머니 좀 한번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니요? 뭐 이렇게 했을 때 망망대해에 가서 여기에 네 할머니가 있노라. 이렇게 하기가 또 애매한 거지. 그래서 이게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문화의 상징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한 나라일수록 이 문화력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선진국이냐라고 말할 때 저는 사실은 아닌 거 아닌가라는 걸 하거든요. 왜? 내세울 수 있는 문화 코드가 없어요. 우리가. K-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팝이잖아, 팝. 팝이잖아. 국악이냐? 그게 국악이야. 우리 거냐? 걔네 거를 약간 개량한 거지. 물론 우리도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칼군무를 한다거나 뭐 어떻게 한다거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가공해서,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원유 사다가 휘발유 만들어서 약간 이렇게 파는 느낌? 그런 거죠. 근데 원재료가 우리 거냐? 아니잖아. 그걸 원재료를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는 무엇이냐? 없어요. 외국인한테 너네 나라 문화 뭐 있어? 부채춤 뭐 이런 거 우리도 안 봐. 우리도 안 봐. 야 씨름 우리도 없어. 야 우리 씨름 다 해체했다. 우리 거 뭐 있어? 없어. 종묘, 경복궁, 뭐 창덕궁, 어느 나라들 왕조 있었던 나라에 궁궐 없겠냐? 아니 그 우리만 있어?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이 문화력이 사실 선진국은 문화력이에요. 선진국은 문화력이에요. 그래서 유교의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다. 차례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냥 추모례입니다. 처음부터 불교는 추모례입니다. 왜 추모밖에 없냐면 유교는 돌아가시고 나서 잠재적으로 귀신이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흐트러지기 전까지는. 신멸이기 때문에 기가 흐트러지기 전까지는 마치 KTX가 달리다가 정지했을 3km 가는 그 3km 가는 기간 동안 제사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불교는 49일 뒤에 윤회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없어. 49일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49제. 49제. 그리고 49일 지나면 원천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특수한 경우만 남아요. 진짜 원기가 돼서 뭐 원한이 있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경기가 끝나는 겁니다. 시간 돼서 경기 끝. 그러니까 타이머가 맞춰져 있는 경기지. 이거는 내가 의지대로 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그 뒤에 기간에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추모밖에 없는 거예요. 가신 건 가신 거고, 내가 뭐 할머니한테 뭐 이쁨을 많이 받았어. 안 그러면 뭐 삼촌한테 받아. 그거 관계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모에 고마운 사람이면 됐지 꼭 내 직계여야 되냐가 아닌 거예요. 유교는 무조건 직계고 위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제사는 못 지내. 내 직계래도. 자식 제사는 못 지내. 맞잖아. 자식 제사 지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부모가? 없어. 그건 불가능해. 예. 그래서 불교는 추모기 때문에 뭐 할머니도 놀 수 있고 뭐 친구도 놀 수 있고 동생도 놀 수 있고 내 아들도 놀 수 있어. 추모인데 뭐 개도 놀 수 있어.
걔도 놀 수 있어. 나한테 힘이 됐고 내가 애착이가 할 수 있어. 유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사하고 이 재계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불교는 처음부터 완전 추모고 유교는 추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계속 귀신의 일과 섞여 있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불교에서는 훨씬 탄력적이고 그래서 우란 문제 같은 데 봐도 그냥 뭐 사돈의 팔중까지 다 넣어도 돼. 친구도 넣어도 되고 뭐도 넣어도 되고 뭐도 넣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넣는 거고 유교는 딱 정해진 그 선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게 적장자입니다. 적장자. 그리고 그건 물어보시던데 누가 지차 그러니까 차남이 제사 지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원래 원칙은 그건 없애도 관계 없습니다. 형이 안 지낸다는데요? 그러면 그냥 끊는 겁니다. 끊는 겁니다. 그거는 체의부정이기 때문에 같은 혈족이긴 하지만 부정, 정당한 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제사는 안 받는 거예요. 원칙은. 귀신도 됐어. 그런 것과 타협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야. 그러면 어떤 때는 지차가 지내도 됩니까? 형이 돌아가셨어. 그럼 승계입니다. 원칙은 손자로 승계예요. 형의 아들이 있으면 아들로 승계야. 조선 왕 내려갈 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사도세자가 죽었어. 그래도 정조로 승계하는 거야. 원자야.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형이 아들이었고 딸만 있고 그냥 죽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둘째가 지내는 거예요. 둘째가 지내는 거예요. 둘째도 죽었어. 그럼 셋째가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그냥 살아있는데 귀찮아. 몰라. 아이씨, 나 교회 갈래. 이렇게 안 지내면 그냥 날리시면 됩니다. 날리시면 됩니다. 엄마가 자꾸 지내래요. 엄마가 살아있을 동안이라도 지내래요. 그러면 그건 그냥 추모랍니다. 정상적 제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둘째인데 내가 갖고 왔어. 엄마가 자꾸 나한테 하래. 그런 집 있어요. 장남이 말을 안 들어. 야 너라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나 살았을 때까지만 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주변에 있어. 있어. 찾아보면 있어. 그래서 그런 상황일 경우에 이미 제사는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워도 언제 세워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형한테 자식이 있어. 제사는 안 지내는데 그쪽으로 노여움은 조상의 노여움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 아닙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안 해도 되는데 해줬으니까 플러스 알파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오지랖입니다. 그런 경우 재앙이 안 내리면 다행입니다. 나댄 거지. 나댄 거지. 나댔다가 욕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장남이 안 하니까 차남이라도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원래 룰은 그건 인정적인 거고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정의에 의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불가한 겁니다. 불가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건 막혀 있는 구조예요. 뚫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 유교 하시던 분하고 협상하시고요. 뭐 제가 뚫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만 해주는 거, 원칙이 이렇고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유교의 제하고 불교의 차례 이런 거는 다르기 때문에 이름부터가 달라. 이건 기제사고,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 날짜에 기리는 제사. 그리고 이쪽은 차례, 그러니까는 차를 중심으로 해서 추모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다 하는 겁니다. 합동으로. 가만히 보세요. 추석, 설 합동이에요. 다 하는 거예요. 누구 개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집안 어른들 다 에브리바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건 난예고. 여성이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추모기 때문에. 현충일에 전국민 묵념하면 제가 여성인데 굳이 묵념을 해야 되나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하는 거야. 그건 여성 남녀노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혈족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어.
제사는 피로 통하는 거지만 추모는 피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현충일 날 추모할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피가 뭐가 섞였는데 이순신 장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왜 고마워해야 돼? 우리 조상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래도 그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모. 그래서 룰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쪽은 유교는 술을 쓰고 아까 그 충문에서 봤잖아. 청주 쓰라고 맑은 술, 청작 이렇게 해갖고 잔으로 이렇게 딱 쓰라고 되어 있고 이쪽은 다래니까 차를 쓰는 거고, 차를 쓰는 거고. 그리고 추모래니까 그냥 음식 이런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부처님한테 올리는 우리가 불공 올릴 때도 추모래기 때문에 과일만 몇 종류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밥 반찬 올리고 어쩌고 이렇게 안 하잖아. 왜? 상징례거든. 그거는 상징례거든. 어른을 그냥 모시는 데 상징인 거지. 부처님이 와서 지금 드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이건 문화에 대한 부분이라니까. 그래서 그래서 간소화 시켜도 돼. 얼마든지 간소화 시켜도 무방합니다. 추모는 내가 현충일을 기리는데 미국에서는 늘 못 기리냐? 미국에서 한국 현충일이야. 그럼 내가 기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꼭 추석 설에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관련해서 어머니와 관련해서 언제가 나한테는 의미 있는 날이야.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집 한 채 사줬잖아. 그럼 그게 아버지 추모일일 수도 있는 거야. 너무 고맙잖아. 그런 고마운 추모일이 없으면 슬픈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추모일은 아버지 생일, 돌아가신 날이 아니고 나한테는 집 사준, 도장 씌워준 날이야. 그냥 그 추모일로 해도 돼. 관계가 없어. 추모는 1년에 10번을 해도 되고 날짜랑 관계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는 날짜가 박혀 있는 거고 차례는 그걸 안 박아도 돼. 그냥 의미 있는 날, 시작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제 때 어른들을 그냥 에브리바디 다 하는 것 뿐이지 그 외에 개별로 더 해도 돼.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줄여도 돼. 현충일 날 묵념 안 한다고 누가 잡아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절에서 제사 지내는 것과 관련해서 제사나 이런 거 달해제, 절에서는 이제 달해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례하고 똑같은 거죠. 달해나 차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이제 할 때 절에서 이제 절에는 기제사는 없습니다. 단지 신도가 위탁해서 해주는 것뿐인 거예요. 절 상품은 아닙니다. 불교 상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밤에 안 해줘. 나는 절에서 기제사를 오랫동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유교에 조금이라도 인식이 있는 사람은 저녁 11시에 제사를 지내.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게 지냈어. 절에 맡길 수 없습니다. 절에 맡기면 절에서 11시에 지내줄 것 같아? 안 돼. 그러니까 절의 제사는 그냥 추모제인 거야. 그래서 낮에 할 수 있는 거고, 고려시대 때는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불교식으로 다 룰이기 때문에 유교의 제사 룰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룰 자체가 달랐어. 그래서 그런 거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제사 룰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정립되는. 거기에서 핵심적 책이 주자가래입니다. 주자가래. 그리고 주자가 썼는지 잘 몰라요. 주자가 썼다 하는데 어떤 놈이 빌려갔대. 주자 말년에. 그래서 한 번만 먼저 읽어보시면 안 돼요. 읽어보면 안 될까요? 출간 전에. 그렇게 해서 빌려줬는데 그래서 미출간된 책이에요. 그리고 주자가 죽고 나서 갖고 왔대. 그래서 이게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모르겠어. 애매해. 주자가 썼다 하는 책인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조선 후기에 유교 사회를 어떻게 보면 핵심 이념으로 딱 정립되는 책이 주자가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져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고, 불교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자꾸 제사나 이런 거 할 때 달해제 때도 그렇고 삼배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삼배하는 문제. 우란분제 때도 삼배하고 진짜 무식한 겁니다. 산 사람한테는 한 번.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산 사람한테는 홀수예고 돌아가신 분한테는 짝수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한테는 한 번 아니면 세 번. 그게 이제 임금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성인하고 임금은 같은 레벨이에요. 그걸 성인 군주론이라고 합니다. 성인과 군주는 같은 레벨이에요. 그리고 많이 할 때는 9번, 9배. 황제한테는 9번 절을 해. 예, 그래서 우리도 삼전도 치욕할 때 인조가 삼계쿠 고들에 청나라 황제한테 9번 박은 거예요. 삼계쿠고에 예를 했다라고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한 번, 세 번, 5번, 7번은 없어. 그냥 9번이야. 이렇게 139로가. 예, 139로가. 그리고 돌아가신 분한테는 짝수예입니다. 그러니까 2번 절하거나 4번 절하거나 4번 절하거나. 큰 스님 달해제 때 가니까 3번 하던데요. 큰 스님은 생사를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예로 하는 게 아니고 초월 예로 해서 3번 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래서 3번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걸 넘어섰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람분제나 안 그러면 기제사를 할 때 절에서 하니까 3번입니다. 스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겁니다. 진짜 무식한 겁니다. 3번 할 수 없습니다. 그냥 2번입니다. 무조건 돌아가신 분한테는 2번입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가 깨달음을 얻었어. 3번 가능합니다. 3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막 생사를 넘어서 있는 분이야. 3번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무조건 2번입니다. 그리고 산 사람끼리 절할 때 원래는 큰 스님이라도 서로 한 번이 맞절입니다. 한 번이고 맞절입니다. 그건 상호례입니다. 얘는 무조건 상호례입니다. 그리고 절은 받는 게 아닙니다. 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임금하고 부처님. 그 정도 레벨은 받습니다. 임금이 맞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의정이라도 애가 절을 해도 맞절입니다. 저는 그거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봤거든. 어렸을 때 시골에 사신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골 어르신들 연세 많은 분이라도 젊은 사람이 와서 절하면 반절이라도 했어. 막 몸을 일으키기가 힘들어. 그러면 그 안에서라도 이렇게 쭉을 튀고 하셔. 왜? 얘는 상호례이기 때문에. 얘는 받는 게 아니에요. 받으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신뢰 무례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가 인사했을 때 내가 인사를 받아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게 가오가 무너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상대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뜯어먹는 게 무식한 거예요. 얘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무례하다, 신뢰하다, 결례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안녕하세요 하면 위에 사람이라도 안녕하세요? 뭐 잘 있었니? 뭐 이렇게. 이게 상호예요. 그래서 절은 맞절입니다. 맞절. 맞절입니다. 단 스님들이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는 절을 받아도 되느냐? 법상에 있을 때. 그때는 부처님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삼배를 받는 거예요. 개인으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이나 이런 성인이나 임금은 지존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인군주론에서 같은 레벨로 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대신이 와서 절하는데 임금이 계속 맞절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딱 하는 거고, 절에서는 그러면 절에 깨달은 큰 스님이 있어. 삼배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 깨달은지 모르면 그냥 일배 맞절입니다. 일배 맞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통도사의 월안오 스님이 그 어른은 그 맞절하라, 정말 일배만 하는 거고, 그 얘기 계속 하셨었거든요. 우리 가보면 종정도 지내시고 하셨던 어른인데 그 삼배 하는 거 아니다. 이게 절에 없던 건데 요즘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낸다. 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법문설 할 때만 삼배. 그리고 돌아가신 분한테는 무조건 짝수래 2배입니다. 2배. 2배. 저도 억장이 무너져. 이런 기본 원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스님들이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절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 법당에 있는 보살님도 자 나와서 3번 절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참담함이, 예, 참담한 심경이 들죠. 왜? 이거 기본이거든, 기본. 기본이거든.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